안녕하세요. 시애틀 지역의 소상공인 여러분, 한인생활상담소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속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 축소 교육, De-escalation 트레이닝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워싱턴주에서 정신건강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 하물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손님들과 또는 직원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등 축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갈등 축소란 갈등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양측 간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 축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폭력적인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측이 원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고 만족스럽다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인명이나 상해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지난 코비드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문제로 손님들과 마찰을 빚은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함부로 물건을 손상시켜 놓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새 물건으로 바꿔주길 요구하는 억지 손님들로 마음이 지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뻔히 보고 있는데도 물건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훔쳐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추격을 하거나 몸싸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경찰들조차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마음이 무척 힘드실 거라 감히 추측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져서 손님들과 몸싸움이 일어날 경우 여러분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갈등 축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예로 여러 번 물건을 도난당하고 참다 못해 범인을 추격하다가 추격 도중 용의자가 상해를 당했는데 몇 년 후 변호사를 동반해서 그 비즈니스를 상대로 고소를 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모두의 안전이 결국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고맙고 따뜻한 고객들도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갈등이 생길 때 갑자기 감정이 동요되거나 흥분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감정이 동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면 대응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지고 더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이 동요되고 흥분됐을 때 첫 번째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톤이 높아집니다. 또 말이 빨라지고 때로는 더듬기까지 합니다. 몸을 흔들거나 주먹을 쥐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몸을 서성거린다면 감정이 매우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준비 태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내 누군가와 갈등이 시작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잣말로 자, 침착하자, calm down, 스스로에게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또한 크게 심호흡을 해줍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 축소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난하는 말, 행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갈등이 해결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들의 불만에 먼저 적극적인 공감을 보여주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구 흥분해서 따지는 고객에게 나도 같은 흥분 상태로 다가가면 그 에너지는 더욱 증가합니다. 그 대신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정말 미안해요. 라며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고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십시오. 보통 자신이 흥분한 만큼 상대도 흥분해서 싸울 준비를 할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차분하게 상대를 공감해주고 친절하게 다가가면 놀라우리만큼 상대방의 태도가 누그러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차분한 말과 행동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불만의 원인이 업소 측에 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고객에게 How or what can I do? 를 물어봄으로써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약 문제의 근원이 손님에게 있었다면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고 상냥하게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갈등 축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상대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태,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쌍방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선택이 목적이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고객과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 우선 세이프티를 점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서로 간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한 5에서 6피트 유지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흥분한 상대보다 낮고 작은 목소리로 응대합니다. 상대가 화가 났으나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상대방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해도 냉정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무리 나를 도발해도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는 일은 절대로 불리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이 흥분을 가라앉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침착하게 911에 전화해 줄 것을 주변에 부탁합니다. 만일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911에 연락하겠다고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알리고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뛰어나갈 출구를 물색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물건의 손실이나 손해는 신체의 손상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다음은 사업장 내외 노숙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처법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제일 먼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에 자세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회가 금지되어 있으며 규칙을 어길 시 법적 처리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판을 게시하십시오. 갈등 축소편에서 다루었듯이 절대로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셔야 합니다. 노숙자분들께 음식이나 돈을 주게 되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선 오히려 푸드뱅크, 자선기관, 비영리 단체를 통해 기부하도록 권유합니다. 노숙자들의 쇼핑카트나 침구를 사업장 근처에 두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앞에 물건을 둘 경우 쓰레기 처리가 된다는 것을 경고문에 반드시 포함합니다. 사업장 내외 쓰레기장, 스토리지, 외부 전기 컨센트에 자물쇠를 설치합니다. 또한 동작을 참지하는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건물 부지를 밝게 유지합니다. 주차장에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안팎의 정신 이상자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그들이 약물에 의해서건 정신질환에 의해서건 논리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다가가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인간이라는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특히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느낌을 감지하는데 더 예민합니다. 무례하고 무시하는 듯한 언어나 행동은 그들을 더 충동질하게 합니다. 내가 그들의 적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혹시 그들 중 환각이나 망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들의 경험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동의하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논쟁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진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무척 힘이 드시겠네요. 혹시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구해볼까요? 라며 달래어 줍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면 많이 당하고 떨리시겠지만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질문하시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대화 시 나의 두 손을 상대가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꺼내어 놓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하더라도 나는 균일하고 안정된 톤으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 전후로 비상구를 확보합니다.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면 내 자신이 출구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비상 알람을 평소에 미리 설정해 놓고 한 번만 누르면 비상 호출이 될 수 있도록 저장 준비해 놓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평소에 낯선 이들과 거친 갈등이나 논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의 갈등은 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특히나 사업장 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더더욱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면 대단히 큰 일을 당해야 하는 걸로 아시는데 사실 우리가 겪는 주관적인 경험을 크다 작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갈등이나 언쟁을 겪은 후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신다면 반드시 주변에 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오래 방치해두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간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질문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이 5가지 질문에 2개 이상 네라는 대답이 나오면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현상이 반복되고 이것 때문에 일상이 불편해지거나 불가능해진다면 상담이나 약 복용을 통해 치료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던가 한인생활상담소로 문의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25-776-2400으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언어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의 갈등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평소에 갈등 축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연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일터를 소중히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